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이번 주에는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특히 폭염 일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축산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만 마리 닭이 모여있는 개사에 대형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양쪽 벽에는 대형 냉방시설이 줄지어 설치됐습니다. 3년 전 정부 지원을 받아 냉방장치를 설치한 뒤 육개 13마리를 기르는 이 농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폐사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닭들의 움직임이 둔해진다거나 뭔가 이상하면은 제가 안에 들어가 보고 난 다음에 이 쿨링 패드를 작동을 시킵니다. 그것만 다 돌아가도 저 온도를 유지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번 주부터 낮 기온이 33도를 넘어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축산 농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폭염 일수는 36일로 5년 전보다 9배 늘었고 가축 6,7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기온이 27도가 넘어가면 가축들은 온열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는데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번식장애가 생기기도 합니다. 또 사료가 변질되거나 모기가 병을 옮기는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확대 발효가 되고 있는데 폭염 대응 가축 관리 요령을 준수하도록 농가들에게 또는 단체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폭염특보가 내리면 사육 밀도는 10% 정도 낮추고 급수 온도를 20도보다 낮게 유지해도 집단 폐사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이 오늘부터 엿새 동안 진행됩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제주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 대한 진상조사와 제2공항 계획 철회를 요구하며 서귀포 강정마을을 출발해 성산읍 지역을 거쳐 제주시까지 5박 6일간 100여 킬로미터를 행진합니다. 오는 31일에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읍에서 제2공항 반대 문화제를 개최하고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에는 제주시청 앞에서 평화문화제를 엽니다. 해군이 민군 복합항 주변 육상구역과 항내 수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겠다며 제주도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민군 복합항 건설 전 지역 상생을 부르짖던 해군이 스스로 약속을 파기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해군 제주기지 전대는 이달 초 강정 민군 복합항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설정하겠다며 협조 공문을 제주도로 보냈습니다. 군 막사 등이 들어선 육상과 함정부두를 통제 보호구역으로, 항내 해수면을 제한 보호구역으로 묶겠다는 겁니다. 크루즈가 접안하는 서남 방파제만 제외됐습니다. 테러 의심 세력의 기지 진입을 차단하기 어렵고 크루즈선과 관광객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경계 병력을 늘리고 방어 태세를 강화해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회신했습니다. 육상 부분은 허용해도 크루즈 입출항과 접안에 방해되는 해역은 절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크루즈 항만의 기능을 사실상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크루즈 선박이 안전, 그리고 관광객들이 안전, 그리고 앞으로 크루즈 선박을 유치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군사보호시설은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지난 2009년 국방부와 국토해양부, 제주도가 맺은 기본협약서에는 항울타리와 군항 방파제 밖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동사용협정에 국방부가 사인까지 했는데도 해군기지가 준공된 이후 10여 차례나 협의 요구를 해오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정해준 취지마저도 부정하고 해군기지로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는 해군의 태도는 도로 원래 계획대로 순수한 해군기지로 가겠다, 그런 의도로 이제. 민군 복합항이 건설되면 주민들과 함께 지역 상생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던 해군이 크루즈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발전 계획을 무색해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추진하면서 논란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당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주도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제주도는 내일 고산 선주사무실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당산봉 정비사업 진행 과정과 부풀려진 감정가의 책정 방법, 토사 사용처 등 주민들이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산리 주민들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사 중단과 함께 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제주에도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마을별로 울타리를 설치하는 방법이 새로운 대안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원주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 목채기에 그물망, 여기에 올해는 철조망까지 겹겹이 설치했습니다. 호시탐탐 옥수수를 노리는 멧돼지가 언제 어디로 뚫고 들어올지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핍니다. 한 2, 3년 지나니까 얘네들이 와 다 해보니까 별게 아니니까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재차 또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농경지가 야산과 물웅덩이 사이에 있어 야생동물 피해가 특히 심했던 평창의 한 마을. 마을을 둘러 높이 1.5m의 튼튼한 울타리가 생기면서 올해는 처음으로 피해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이거 해를 쓸 때는 해마다 몇 번씩 들어왔었는데 이거 해놓고는 안 들어왔어요. 이 울타리의 길이가 750m에 이릅니다. 고라니나 멧돼지가 마을에 있는 농경지로 들어가는 것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설치 비용은 일단 기존 태양광 전기 목채기보다 서너 배 비싸지만 5년이면 수명을 다하는 목채기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농가별로 설치하는 것보다 울타리 설치 길이가 짧고 마을 농경지를 한 번에 보호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태양광 전기 울타리를 보급을 했었는데요. 이게 수명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년 되다 보니까 5년마다 대상 농가만 바뀔 뿐이지 매년 사학식 편성해서 이제 많은 돈 예산이 편성돼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야생동물들이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공간이 구분되면서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포획 활동으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 예산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는 도입 단계로 효과가 확인되면 설치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마을용 울타리가 야생동물 피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제주 지역에도 농어촌뿐만 아니라 원도심에도 빈집이 늘고 있습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빈집을 주거 공간은 물론 작가 공방이나 창업 공간으로 연결해주는 빈집 뱅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수 박민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천시의 대표적인 원도심 향동입니다. 오래된 빈집이 도심 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빈집 옆으로 청년 작가 공방이 들어섰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방치됐던 한옥이 작가들의 전시 공간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릴레이로 회원들끼리 돌아가면서 작품을 여는 공간으로 만들었는데요. 시민들은 와서 문화를 즐기고 순천 구도심의 또 다른 빈 상가. 수년째 활용도를 찾지 못했던 상가 건물은 자치단체 지원금을 받아 3층을 쉐어하우스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여기 다 빠져나갔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다시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저희 건물이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감사한 일이 될 것 같아요. 이처럼 순천에서는 도내 처음으로 빈집 뱅크제가 도입됐습니다. 빈집 정보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소유자와 수요자를 연결해주는 제도입니다. 6개월 이상 방치된 빈집이나 빈 상가를 리모델링할 경우 창작 공간이나 창업, 쉐어하우스를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공공 목적에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가지고 빈집이 점차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 관내에 방치된 빈집은 900동이 넘지만 사유지인 빈집을 단순 철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 빈집도 줄이고 열린 창작 공간도 만드는 빈집 뱅크제가 자치단체마다 고민거리가 된 빈집 문제에 효율적인 제도로 안착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인 오늘은 파란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중산간과 남부 지역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출근길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요 며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오늘 제주시와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덥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양산을 꼭 착용해 주시고요. 오늘 더운 날씨로 인해서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5도, 서부와 동부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가 30도, 서부와 남부가 2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고요. 모레까지 전해상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낮 최고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무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가 고유정을 긴급 체포할 당시 직접 촬영한 영상이 일부 언론에 공개돼 경찰청이 유출 경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해당 영상이 경찰 수사사건 공보에 관한 규칙을 위반하고 비공식적으로 특정인에게 전달됐다며 본청 형사과에서 유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고유정이 청주 아파트 주차장에서 긴급 체포할 당시 모습이 담겨 있으며 사건을 지휘했던 박기남 전 동부경찰서장이 개인적 친분 등에 따라 상부 보고도 없이 유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연안 안전사고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모두 68건으로 이 가운데 57%에 해당하는 39건이 여름 성수기인 6월과 9월 사이에 집중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성수기가 끝나는 다음 달 말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피서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 사용과 조업금지구역 위반, 어린 고기를 포획하는 어선 등입니다. 특히 육상에서도 수협 위판장과 횟집을 대상으로 불법 수산물에 대한 판매와 보관 행위를 점검합니다. 월동 작물 재배 현황 조사에 대한 조사에 드론이 활용됩니다. 제주도는 올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드론으로 촬영한 고화질 동영상을 분석해 월동 작물의 정확한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예측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민을 상대로 재배 의향이나 재배 면적 조사 등의 서면 조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또한 교통환경 개선지구 지정 전후의 교통량 분석 등에 대해서도 드론 촬영을 이용하고 효과가 좋을 경우 사업 범위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대규모 공공사업장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석을 하천 정비 등 재해 예방 사업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공항 인근 우회도로와 한경면 저류지 공사에서 나온 암석들을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최근 암석이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인데 제주시는 연간 수억 원대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전기나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을 장기 체납해 단전이나 단수 위기에 놓인 2,900여 가구를 전수조사해 이 가운데 65가구에 대해 공공이나 민간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16가구를 주거 취약가구로 지정해 선풍기와 냉장고 등을 지원하고 3가구에 대해서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한라봉과 레드향 등에 이어 황금향에서도 수확량을 떨어뜨리는 자근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는 황금향의 묘목을 만들 때 탱자나무에 접붙인 가지에서 나온 뿌리인 자근이 발생해 꽃과 과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농촌진흥청은 만감류의 묘목을 만들 때 접목 높이를 땅 위 10cm까지 높여주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